이 선수들이라면 이렇게 뒀을 때 상대와의 1대1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맡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강인은 거의 완벽하게 자신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에게 2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비록 패배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이 참 많은 경기였어요. 특히 이강인의 활약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격시 전술에 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 콜롬비아전과 똑같은 전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목할 것은 좌측과 우측의 밸런스를 약간 다르게 가져갔다는 것에 있어요. 지금은 4-2-3-1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실제 경기에선 모습이 약간 달라집니다. 손흥민과 황인범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황인범이 명백하게 손준호보다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이렇게 4-3-3처럼 변하게 되더군요. 심지어 손준호는 아예 센터백 라인에 가담하면서 변칙적인 3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인범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위치가 약간 왼쪽에 치우치게 됐어요. 이거는 실제 히트맵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이날 손흥민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측에도 가담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좌측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선 황인범이 전진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채웠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이는 좌측 윙어인 이재성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재성은 측면에 있다가도 손흥민과 순간적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본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플레이가 필요했냐? 이를 통해서 손흥민에게 붙은 마크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은 김영권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면 손준호가 김영권보다 더 뒤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칙적인 3백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최후방에 3명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전방에 2명만을 둔 우루과이보다 숫자가 하나 더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권이 직접 전진을 할 여유가 생긴 건데요. 지금 그보다 왼쪽엔 이기재와 이재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앙엔 손흥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영권은 이기재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사실 마크맨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는 뭔가를 풀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이 위치를 바꾸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지금은 베치노가 손흥민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이기재가 볼을 받은 직후를 보면 베치노가 이재성을 잡고 있어요. 이재성이 손흥민과 위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이제 풀백이 대신 잡아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마크맨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방해하지 못했고 손흥민이 꽤 편안하게 측면에서 볼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성과 손흥민의 순간적인 위치 변화 플레이가 만든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우루과이 선수들 대부분이 박스 내부까지 와장창 내려가게 됐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박스 바로 앞쪽 공간 즉 황인범이 점유하고 있는 여기는 꽤 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이 장면에선 그게 활용되진 못했지만 득점을 하는 과정에선 결국 이게 활용이 됐죠. 왼쪽에서 침투에 성공한 이기재가 박스 앞에서 넓게 공간을 확보한 황인범에게 볼을 넘겼고 이게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즉 오늘 우리나라가 왼쪽에서는 손흥민과 이재성의 위치 변화 플러스 이기재의 침투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썸네일에도 대문짝하게 장식해놓은 이강인의 활약이 돋보인 이유는 뭐냐?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로 나왔죠? 오른쪽은 왼쪽하고 많이 달랐어요. 이강인은 거의 측면 전방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왼쪽에선 손흥민이 이재성과 자리를 종종 바꿨죠. 하지만 오른쪽은 황인범이 올라와서 여길 담당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황인범은 손흥민보다 위치상 아래에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위치가 높은 손흥민과 다르게 황인범은 이강인 위치인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구조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황인범이 이 지역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이강인도 중원으로 내려와서 전개에 가담을 할 필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측면 전방 위주로 위치하면서 공격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오늘 이강인의 활약이 돋보일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측면 전방에 윙어 하나를 고정시켜두는 컨셉은 해외 클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등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대와의 1대1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왼발잡이 윙어란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측면은 1대1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중앙이 수비 대상 1순위이기 때문에 측면은 풀백이 혼자서 막는 그림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측면 전방에 1대1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를 고정시킴으로써 여기에서 하나를 개인 능력으로 뚫어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라 혹은 상대의 수비를 자신에게 더 유도시킴으로써 다른 지역의 선수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흔들어라
이런 게 이들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공격에 집중되어 있는 역할이죠. 당연히 이 둘은 팀 내에서 드리블 시도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1대1 경합을 이겨내는 게 이들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거는 감독이 이 선수들이라면 이렇게 뒀을 때 상대와의 1대1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맡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강인은 거의 완벽하게 자신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냈어요.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거의 볼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특유의 킥력을 살린 크로스 투입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에까지 성공했는데요. 감독의 믿음에 완벽히 부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스탯상으로도 잘 나타나는데 키패스 2회, 크로스 시도 10회, 파울을 당한 횟수 5회, 지상경합은 15회를 시도해서 8회를 성공했고, 드리블 시도 7회, 유효 슈팅 2회, 이 지표들에서 모두 양팀 통틀어 1위를 찍었습니다.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께서도 굳이 스탯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강인이 오늘 잘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의 활용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볼을 끊고서 다시 공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강인의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 중미들이랑 같이 중원 숫자 확보하고 패스도 하면서 천천히 후방 빌드업을 도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측면 전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측면 전방으로 뛰는 이강인에게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비록 패스가 좀 부정확해서 연결은 안 됐지만 전술 컨셉은 확실하게 나타났죠. 이강인은 무조건 측면 전방을 먹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으면 다른 쪽에서도 볼을 방출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선수들이 압박을 당해서 주변을 제대로 보질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이강인은 우측면 전방에 있겠지 하고서 바로 때려 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이런 사전에 전술적으로 약속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는 점과 거기에서 이강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